이번 편에서는 목표 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센터장님은 목표 면담 했을 때 가장 난감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겠다 혹은 뭐 성장을 이렇게 하겠다 본인 성장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할 때 결과 중심으로 제가 대화를 이끄는 게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작년도 목표 면담에서는 되게 이색적인 질문을 하셨던데. 제가요? 네. 뭐였죠? 아니 본인이 해놓고 혹시 뭐 CCTV 달았는데 목표 면담인데 어떻게 알아? 본인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과가 무엇이냐. 그걸 다 질문을 하셨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네. 답을 듣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웃컴인데 뭘 우리가 향해 가는 거냐.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목표 면담이라고 하는 게 성과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이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성과를 이뤄야 되냐. 팀 차원의 목표는 뭐냐. 이것도 생각해보고 구성원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목표 면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4가지 케이스를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적인 목표를 절대 안 쓰는 거죠. 하던 것도 이미 많다. 이것도 충분하다. 두 번째는 너무 과해 반대로. 이 친구 이거 할 수 있어? 막 도전 의식이 뭐 어마어마해. 막 이걸 해내겠습니다. 막 이런 거. 고마운 케이스 아닌가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기를 죽이면 안 돼. 포인트가 그거군요. 그렇지. 기를 안 죽이면서 어떻게 이것을 조율하느냐.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 케이스는 의외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y way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형은 아주 강한 쉴드형. 방어 기제가 발휘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현실 안주형이었죠. 네네. 현실 안주형이라는 것을 팀 차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 목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역량과 수준이 다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이 결코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작년에도 이만큼 했는데 이게 성과였는데 올해는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인 거죠. 일의 수준과 그 팀원의 수준이 비슷한 상태로 일을 해왔던 친구들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역량 수준이 올라왔을 때는 그 친구도 좀 챌린지한 업무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야 이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멤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충분한 리소스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이미 인풋을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자원 배분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리더가 함께 그 목표를 인발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작정 나한테 과한 목표를 시키려고 한다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구나, 조정해주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마음을 좀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좀 개입을 주기 위해서는 리더님들도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고 강점이 뭔지, 네. 그다음에 일의 수준은 어떤지 좀 분석이 필요하고 이 친구가 이 일을 수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뭔지, 그렇죠. 그다음에 리더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뭔지 네, 네. 까지 조금 분석이 되고 정리가 된 상태로 면담을 하시면 되게 퀄리티 있는 대화를 나누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리더의 플래닝을 정확하게 또 볼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두 네. 번째 케이스는 과잉 자신감. 그렇죠. 나 이거 할 수 있어. 네. 이거 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가끔 너무 수준이 안 맞는 과잉적인 어떤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과연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이제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실행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행 전략을 아주 구체화해서 짜줘야 돼. 그 친구랑 같이. 함께 짜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이 좀 밟아줘야 될까?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 어떤 실행이 돼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면서 그리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업무를 줄 때 멤버들에게 약간의 좀 큰 프로젝트들을 혼자 리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무를 줄 때는 실행 계획, 그러니까 추진 일정을 짜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WBS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죠. 어떤 단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일정이 걸리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좀 판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과도한 그런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지 판을 짜와봐 라고 하시고 나서 면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의외로 실행 액션 아이템을 못 쓰는 멤버들이 많습니다. 내 일에서의 실행 아이템을 계속 구체화하게끔 아젠다를 주는 것도 리더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리더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시는 리더님들은 네. 팀원한테 보통 그걸 안 시켜요. 오. 본인이 다 짜요. 본인이 다 짜서 줘요. 이대로 하십시오. 네네네. 근데 그만하셔야 돼요. 본인한테 하는 말? 팀원들이 맞아, 나한테 하는 말. 팀원들이 짜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휴가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위임하시죠. 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을, 리더의 일하는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목표도 하고 실행 아이템을 짜면서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내 데일리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를 그들이 연상하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스케줄용 다 짜주는 거야. 저도 되게 많이 그렇게 해요.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거지 그냥. 그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효과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자꾸 그리게 하는 능력.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마이웨이형이죠. 저는 그냥 연구만 할래요. 저는 그냥 논문만 쓸래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일에 어떤 특성이 두드러지는 때에 나타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못다 이룬 것을 이뤄야 된다.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좀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R&D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보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직군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마케팅의 어떤 성과를 내는 개인의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만 고집하는 그런 형도 이 케이스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당신의 액션이, 당신의 목표가 상위의 목표와 어느 지점에 얼라인되어 있느냐. 그것을 체크업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개개인의 개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상위에 우리 팀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하고 온라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A, B, C, D 중에서 A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거죠. 왜 상위에선 이걸 우리한테 바랄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미션이 있지? 몇 분기까지 우린 이걸 해결해야 되지? 그럼 누구누구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얼라인된 대화죠. 전체 판을 좀 그려주고 그 안에서 이 하위의 액션까지 쫙 이렇게 얼라인돼서 본인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전 여기까지만. 네네. 쉴드형. 그러니까 딱 자기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이런 유형입니다. 조금 고연차나 본인이 이제 성과에 대한 거 이미 뭐 도전도 많이 해봤고 내가 뭐 요 정도면 괜찮잖아 이러면서 이제 타협하시는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면담해야 돼요? 이분들이 왜 이런 방어형을 지니고 있는가? 약간 좀 이 빙산 아래를 보는 노력도 좀 필요해요. 이건 장기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거부감이 이제 생기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기여를 바라는 거죠. 이분이 잘하시는 거를 조금 더 어떻게 잘하게 할까?
그다음에 전체 성과에 이분이 어느 정도 기여하게 할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목표 면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팀의 어떤 공헌도 그렇죠. 차원으로 네. 인풋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공유회를 좀 많이 하셔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여와 노력들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자꾸 서로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온라인이 맞춰준 효과가 되는 거죠. 단독 원어원 목표 면담도 중요한데 전체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지? 얼마만큼이 되었지? 얼마만큼이 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가 보는 공유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어떤 수준의 갭도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은 이제 개개인의 일들이 이렇게 페어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단독으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거의 다가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상 내 목표가 높은지 낮은지 나한테 맞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유회 같은 거를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도 잡았잖아요. 벌써 잡으셨어요? 네. 모르셨어요? 모르겠어요.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좀 전략적인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면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를 올리고 타협하는 면담이 아니라 성장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더분들만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할지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표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실질적인 리더분들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저는 목표 면담할 때 구성원들이 이사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나 누구? 나의센터 저는 속으로 어떤 친구가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본인이 그랬어 본인이. 했는데 목표 면담할 때 저는 매번 하죠. 목표 면담할 때 이사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거 딱 그죠? 저는 또 어떻게 눈을 감아 보세요. 저의 5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나 막 이런 거. 독특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막하니까 어떻게 그쵸. 살아야 되나.